68세 할머니가 3개월 만에 8kg을 빼셨습니다. 운동은 단 한 번도 안 하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밥 먹는 순서만 바꾸셨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것만으로 8kg를 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선 지방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부터 드셨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60대 이후엔 이 속도가 2배 빠릅니다. 더 무서운 건 굶으면 더 빨리 찐다는 겁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하시죠? 정반대예요. 몸이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먹은 음식을 전부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70%가 이렇게 굶다가 오히려 10kg씩 찌셨어요. 저는 25년간 영양과 체중 관리를 연구해온 박정민입니다.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살이 찌는 건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5가지 습관만 고치면 됩니다. 운동 없이, 굶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 다 먹으면서도 살이 안 찌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한 식사 순서고요. 나머지 4가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녁도 똑같이 드시고 내일 아침 거울 보면서 또 한숨 쉬실 겁니다. 옷은 점점 작아지고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굶고 계신가요? 댓글에 굶는 중이라고 써주세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뒤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철수 75세님입니다. 이분은 혈압이 문제였어요. 약을 먹어도 160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중도 계속 늘어서 3년간 12kg가 쪘고요. 제가 박철수 75세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안 드시고 점심은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저녁은 밤 9시가 넘어서 드셨어요. TV 보면서 과자도 드시고요. 잠은 새벽 1시에 주무셨습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움직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4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꼭 식사하기. 둘째, 저녁 8시 이후엔 물만 마시기. 셋째, 밤 11시엔 꼭 잠자리에 들기. 넷째, 식사 후 10분이라도 걷기. 이 4가지만요. 2주가 지났을 때 박철수 75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150으로 떨어졌다고요. 한 달 뒤엔 142까지 내려갔습니다. 3개월 뒤엔 체중이 7kg 빠졌고 혈압은 135로 안정됐어요. 약은 그대로 드셨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조금씩 움직이니까 몸이 안정된 거예요. 혈압도 내려가고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진 겁니다. 혹시 혈압약 드시면서도 혈압이 안 떨어지시나요? 체중이 계속 느시나요? 그건 약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생활 리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살 빼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혈압, 혈당, 피로, 불면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4주 실천 계획. 그게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박철수 75세님처럼 약만으로 안 되던 게 생활 습관 하나 바꾸니까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속에서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물질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남은 당분을 전부 배에, 팔에, 다리에 저장해요. 이게 살찌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를 보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2배 빠릅니다. 똑같은 음식도 아침 7시에 먹는 거랑 밤 10시에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밤에 먹은 밥은 거의 다 지방이 됩니다.
박철수 75세님도 세 끼를 일정하게 먹으면서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주말에도 이 시간을 지키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대요. 그런데 2주만 참으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하루 3끼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특히 아침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먹은 음식을 몸이 전부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살찌는 시작이에요.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는 몸을 망칩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어제 몇 시에 드셨어요? 오늘은요? 매일 다르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정하세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제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 밥. 왜 중요할까요? 채소의 질긴 부분이 위장에서 먼저 자리 잡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는 거죠.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식사인데 순서만 바꿨어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채소부터 먹은 그룹은 혈당이 40%나 낮게 유지됐어요. 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요. 이정호 71세님은 밥보다 샐러드를 먼저 먹으면서 간식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저녁 먹고 계속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제는 그럴 생각이 안 든대요. 배가 부르니까요. 식탁에 앉으시면 샐러드 한 젓가락부터 드세요. 김치도 좋고 나물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살짝 데치세요. 평소 어떤 음식부터 드시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나올 3가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네 번째 것. 이거 모르면 아무리 식사 순서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좋은 기름은 오히려 살을 빼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체지방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최미자 65세님은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십니다. 처음엔 부담됐는데 먹어보니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서 간식을 안 찾게 됐대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면 충분해요. 호두 4-5개, 아몬드 10개 정도요. 단, 튀김이나 버터는 안 됩니다. 이건 나쁜 기름이에요. 같은 기름이라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면 배가 안 고픈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단 음식이 당깁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살찔 위험이 1.8배 높아요. 잠이 부족하면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김성호 72세님은 밤 11시 전에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전에는 새벽 1시까지 TV 보면서 과자 먹었대요. 일찍 자니까 야식 먹을 시간이 없어진 거죠. 3개월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은 꼭 주무세요. 스마트폰은 자기 1시간 전에 끄시고요. 요즘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넘어서 주무시나요? 오늘부터 1시간만 당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우시죠?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가볍게만 걸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미국 당대사 연구소 실험을 보면요.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격렬한 운동 아니에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은정 69세님은 저녁 식후 집 근처를 20분 걷습니다. 한 달쯤 하니까 습관이 되더래요. 이제는 밥 먹고 안 걸으면 답답하다고 하세요. 3개월 만에 3kg이 빠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된대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다만 너무 빨리 걸으면 소화에 방해되니 천천히 걷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5가지만 지키면 몸이 지방을 덜 싸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금부터 4주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4주 계획을 준비했어요.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추가하는 겁니다. 1주차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아침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겁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걸 안 지켰습니다. 평일엔 아침 7시에 먹었는데 주말엔 10시에 먹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대요. 리듬이 깨진 거죠. 결국 2개월 동안 체중이 전혀 안 빠졌습니다. 반대로 정민숙 66세님은 주말에도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셨어요.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2주 뒤엔 몸이 자동으로 7시에 깨더래요. 4주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리듬만 맞췄을 뿐인데요. 2주차는 줄이기입니다. 단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커피에 설탕, 탄산음료, 라면, 과자.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천천히 줄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면을 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3일 만에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끊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그게 문제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폭식하게 됩니다. 강철민 70세님은 다르게 하셨어요. 라면을 매일 먹었는데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 주엔 2번, 그 다음엔 1번. 천천히 줄이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래요. 지금은 한 달에 1번만 드신대요. 4주 만에 2kg이 빠졌습니다. 3주차는 순서 지키기입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요. 이수진 68세님은 이걸 안 지켰습니다. 식사 순서는 지켰는데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커피만 하루 3-4잔 마셨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체중도 안 빠졌습니다. 반대로 윤미라 67세님은 물을 2리터씩 마셨어요.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했는데 2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4주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물만 많이 마셨을 뿐인데요. 4주차는 움직이기입니다. 식후 15분 걷기와 자기 전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마지막 단계예요. 스트레칭은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팔 쭉 펴고 허리 좌우로 돌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실패하셨어요. 식후에 30분씩 빨리 걸으려고 하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3일 만에 포기했다고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죠. 한명숙 69세님은 다르게 하셨어요. 처음엔 5분만 걸었어요. 그 다음 주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천천히 늘리니까 부담이 없더래요. 지금은 30분씩 걸으신대요. 4주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4주를 보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상담했던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혈당이 높았고 부인은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셨죠. 둘이 함께 4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체크하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요리했대요. 3개월 뒤에 두 분 다 목표를 달성하셨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늦게 자거나 과식하거나 산책 못하는 날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리듬이 체질을 바꿉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몸을 망칩니다. 꾸준한 습관은 몸을 바꿉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지방이 안 쌓이고 몸의 리듬이 잡히면 나이와 상관없이 체질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있으시죠? 굶으면 살이 빠진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운동을 많이 해야 살이 빠진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3끼 식사, 채소 먼저 먹기, 좋은 기름 먹기, 충분한 수면, 식후 가볍게 걷기. 이 5가지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러면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야식을 찾게 되고요.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배에 살을 찌게 만들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요. 규칙적인 리듬은 몸을 안정시켜서 지방이 안 쌓이게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주고요. 식후 걷기는 혈당을 천천히 낮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없이도 굶지 않고도 체질이 바뀝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나이 안 봐요. 제대로 된 자극을 주면 제대로 반응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하실 것 하나만 드릴게요. 밥 먹고 15분만 걸으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꼭 일어나세요. 같은 시간에요. 아침 식사 꼭 챙기시고요. 밥보다 김치나 나물 한 젓가락 먼저 드시고요. 이 두 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느껴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끼리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뭔지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꼭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습관은 뭔가요? 아니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습관은 뭔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체질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신발 신고 밖에 나가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